네,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성수기 관련된 업종으로, 성수기 관련된 이제 시즌성 관련된 마케팅으로 어떻게 광고를 운영하시면 좋을지 관련돼서 한번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맞아요. 이 주제를 가져오신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제가 저번에 비수기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비수기 얘기했으니까 비수기가 있으면 또 성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오고 그 다음은 또 여름이고 가을이고 하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겨울에는 광고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봄이 되다 보니 시즌이 바뀌다 보니까 뭐 시즌이 바뀌는 데에 대한 프로모션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봄이니까 뭐 신학기 프로모션 또 얼마 전에 이제 뭐 발렌타인데이랑 앞으로 이제 뭐지 화이트데이도 사탕 주는 있고. 거, 네, 네. 화이트데이 기타 등등의 날들이 있잖아요. 특히 봄 여름에 많이 좀 밀집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좀 성수기를 맞이하는 업종도 많고 뭐 그 성수기를 맞이해서 뭐 프로모션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이제 시즌이 변경되는 만큼 이렇게 네. 근데 저도 성수기 업종 어떻게 광고하면 좋을까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시즌별로 좀 광고를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긴 맞아요. 하지만 3월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시작을 뜻하는 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에 들어서 비로소 좀 진정한 좀 봄이 시작된다라고 하고 물론 날씨가 여전히 좀 춥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봄이 다가오는 시즌성에 대해서 광고를 좀 어떻게 집행하시는 게 좋은지 저희가 좀 금일 라이브 중간에 한번 성수기 키워드들 관련돼서도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키워드들을 어떻게 좀 추출하시면 좋을지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좀 뭐 네이버나 메타 광고가 좀 대부분 메인으로 좀 잡으시다 보니까 네이버와 메타 관련된 그런 전략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성수기 관련된 마케팅을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맞아요.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수기 광고 운영 조금 사실 뭐 네.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평소처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성수기나 성수기만의 광고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좀 첫 번째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성수기 동안에 광고 비용이 왜 증가를 해야 되냐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좀 경쟁의 심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맞아요. 이 업종에 대해서 저희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들도 당연히 이 시즌에 대해서 우리 광고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할 거야 라고 거의 선언을 하다시피 해요. 맞아요. 이미 그런 몇 년 동안의 그런 레퍼런스가 있으시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광고비가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당연히 광고비를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맞아요. 노출량도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예산 소진이 좀 빨라집니다. 혹시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네. 성수기다 보니까 노출량도 늘면은 그만큼 거기에 이제 뭐 유입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네. 검색량도 늘고 또 클릭률도 늘고 그로 인해서 유입도 되는 사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광고비를 평소에 뭐 100만 원을 쓰셨어요. 평달에 뭐 100만 원 쓰셨는데 성수기 나는 이제 뭐 수영복을 파는 분이야. 그러면 이제 여름에 성수기겠죠. 여름에도 똑같이 100만 원을 사용하시면 보통 때는 이제 100만 원으로 뭐 하루 종일 노출이 됐다 하는데 이제 성수기에는 반나절 만에 노출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비용은 사실 모든 시즌에 똑같이 사용하시기보다 성수기, 비수기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 황대진님 안녕하세요. 네, 문구. 황PD님이요. 네. 문구 용품 운영 중인데 성수기인 만큼 어떤 광고를 해야 좋을까요? 맞아요. 이제 또 이제 새학기다 맞습니다. 보니까 문구 용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럼 지금 준비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유입자 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검색량과 클릭률에 큰 변화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흔히 장바구니만 담고 그냥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은 구매까지 이뤄지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특성이 있으신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조금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이 겨울 시즌 동안에 함께 집행을 했던 이제 스키 장비 대여 업체인데요. 이 시즌 동안은 이제 아무래도 검색량이 좀 급증을 하니까 이 딱 3달 동안에만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십니다. 12월, 1월, 2월 딱 이렇게 3달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아예 광고를 오프를 하세요. 그러니까 1년 예산으로 보았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1,000만 원 이시라 그러면은 이 3달 동안에 300, 300, 300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죠. 되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광고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문구 용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문구 용품을 좀 어떻게 판매를 하시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문구용품이 초등학생 위주로 이제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조금 폭넓게 꼭 초등학생 타겟팅이 아니라 중학생, 뭐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성인까지도 충분히 이제 문구 관련돼서 구매할 의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겟팅을 좀 폭넓게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문구용품 같은 경우에 정말로 학생을 타겟팅을 한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돈을 받아서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이제 부모님이 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학생들만 타겟팅하기보다는 뭐 학생들의 부모님들 그거를 구매해 줄 수 있는 뭐 조카한테 구매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성인들을 타겟팅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새는 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다이어리 꾸미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구용품이 지금도 많이 나가지만 저는 항상 11월, 12월이 되면 그 다음 해에 다이어리를 사거든요. 물론 다이어리 다 쓴 적은 없어요. 근데 일단 사긴 사.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런 시즌에도 사실 구매량이 확 폭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광고 예산에 집중해서 그 다이어리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 타겟팅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집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물론 저희가 뭐 이렇게 폭넓은 타겟층, 뭐 예산 증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에 대한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의 퀄리티가 이 광고만큼의 조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상품 퀄리티를 좀 보완을 하신 다음에 광고 집행을 하신 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희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네, 되게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성수기 키워드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금 간략하게 한번 이제 잠깐만 어디 갔어? 네. 네. 키워드를 쫙 가져와 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3월부터 좀 많이 검색량이 증대하는 업종들이 맞아요. 좀 있죠. 그렇게 좀 대표적으로 4가지만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어우. 독서가 잘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총 4가지로 가져와 봤는데 뭐 여행 레저 당연히 날씨가 풀리니까 검색량이 증대되고요. 뭐 봄 여행 이제 벚꽃 축제 이제 벚꽃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내 여행 추천 봄 캠핑 당연히 이제 패션 뷰티도 봄 신상 패션, 봄 메이크업, 미세먼지 스킨케어 즉 이렇게 총 4가지 카테고리를 보시더라도 일단은 봄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새학기 그리고 문구용품 하신다니까 뭐 학기 그쵸. 준비물 맞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좀 교육 학습 부분에서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건강과 식품 사실 이제 건강과 식품 관련돼서는 조금 1년 내내 조금 필요성이 좀 대두되는 그런 업종이긴 한데 특히 이제 봄 시즌에 더더욱 많이 쿼리 수가 증가하거든요.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맞아요. 특히 이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오히려 좀 맞아요. 검색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겨울에는 옷이 감추니까. 두꺼워지다 보니까 네네. 다이어트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이제 뭐라 그러죠?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네. 나는 운동을 할 거야. 맞아요. 저는 올해 목표는 다이어트야. 물론 모두가 실패하겠지만 대부분 실패하시지만 다이어트 키워드가 그만큼 많이 증대를 한다. 그래서 저도 광고주분 중에 이제 다이어트 식품을 조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겨울 때는 이제 광고를 멈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슬슬 키워드 검색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광고를 라이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평달이나 아니면 이제 비수기에는 아예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시거나 아주 조금 그러니까 소액으로 조금 우리 브랜드 유지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시다가 다이어트 뭐 갑자기 이제 슬슬 이제 올라간다 싶을 때면 광고 예산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키워드를 조금 뽑으셨는지도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혹시 그러면 가람대리님께서는 이런 키워드를 수출하실 때 어떤 툴을 좀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그 네이버 검색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좀 많이 추출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이버는 이제 키워드 도구도 있고 이제 매년 이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되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물론 그 사기업들이 만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네이버가 직접 하는 거고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쵸. 그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시즌이 바뀌면 다른 분들도 이제 광고 소재를 많이 바꾸시거든요. 그럼 이제 메타 그 광고 라이브러리를 쭉 보시면 이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어떤 광고가 나오는지 쫙 보여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다른 업체들의 광고 소재를 좀 레퍼런스 삼아서 하거나 이제 시즌이 바뀌었다라고 딱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키워드 도구를 많이 활용하고 좀 더 나아가서 좀 데이터 랩을 먼저 좀 많이 봐요. 맞아. 데이터 랩에서는 그래도 좀 다양한 뭐 카테고리 선택을 해서 그 카테고리 내에서 조금 뭐 몇 월 달에 어떤 검색어가 좀 쿼리 수가 많이 증대했는지도 파악이 맞아요.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되게 전부 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키워드를 좀 파악을 하시고 키워드가 월별로 언제 쿼리 수가 증대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그래야 광고 집행하실 때 도움이 되시니까 이 점은 좀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셔서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메타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연령에 맞춘 그런 관심사 타겟팅에 저희가 타겟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계속 쭉 그러니까 물론 그냥 출퇴근길에 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소재가 좀 노출이 되고 있는지 어떤 뭐 마케팅 방식으로 조금 이 사람들이 노출하고 있는지를 많이 차안을 해서 저희 광고에 녹이려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메타 광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신다면 그렇게 소재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아 얘네 거 소재 괜찮다 그러면 캡처하시고 본인 거에 적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광고를 집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성수기 광고에는 맞아요. 조금 더 효과적인 광고 집행 방식이라고 경쟁사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은 이제 모든 광고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부터는 이제 그 매체별로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메타 관련돼서 매체별 광고 전략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제일 기본적인 좀 검색 광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 첫 번째로 좀 브랜드 검색 광고를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 광고 특성상 자기 그 브랜드에 관련된 키워드로만 이제 광고 노출이 가능해요. 단독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업체명 더하기 메인 키워드로 이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브랜드 명이 준수라 그러면 준수, 뭐 텀블러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 검색이 가능한 거죠. 이때 동안에는 아무래도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30일, 60일, 90일 단위로 이제 집행이 가능하시거든요. 이 만약에 좀 시즌성이라고 하시면 뭐 3달만 딱 광고 집행하신다 그러면은 그 3달 계약으로 이제 진행을 하셔서 좀 집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파워링크보다는 맞아요. 조금 더 명확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브랜드 검색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3개월 단위로 미리 그 저희가 계약을 하는 이유가 브랜드 검색량이 매달 똑같지가 않아요. 특히 이런 성수기와 비수기가 딱 확실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는 봄에 많이 팔리고 겨울에는 거의 안 팔리거든요. 자전거를 뭐 준수 자전거를 검색했어요. 근데 겨울에는 검색량이 낮잖아요. 근데 이제 봄부터는 다시 올라갈 텐데 봄에 계약을 뭐 3월부터 우리 해주세요 했는데 검색량이 막 10,000개가 넘어.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그 비용이 당연히 이렇게 점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 구간이. 그래서 미리 우리의 검색량이 낮을 때 3개월을 미리 계약을 해두시면 그 저렴한 비용으로 3개월을 그 계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검색기 광고가 특정 키워드 검색량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낮은 게 이제 8,000건까지인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만약에 우리가 3월 뭐 봄이 성수기야. 그러니까 황돼지 문구용품이에요. 네, 황돼지 문구용품이에요. 그래서 3월부터 검색량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2월에 검색량이 낮을 때 8,000건 미만일 때 미리 3, 4, 5월을 계약을 해두셔야 조금 뭐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좀 주의사항은 무엇이냐면 애초에 그 브랜드명 자체에 그런 쿼리 수가 좀 없으시다.
그러면은 사실 광고 집행을 조금 제한 드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으시고 조금 그 뭐죠? 충성 고객이 맞아요.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상태에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집행을 하셔야지, 사실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냥 브랜드 검색 광고 집행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돈 날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색 맞아요. 광고의 사실 끝은 저는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보거든요. 끝이자 꽃이죠. 맞아요. 정말 끝이죠. 꽃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는 좀 이 정도 브랜드명 커리수가 부족한 계정들은 집행하지 않는 거를 좀 제안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조금 뭐 주의사항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도 이게 집행을 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소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소재만 운영하시기보다 그렇죠. 3개월 동안 같은 소재 운영하시는 것보다 뭐 3월에는 뭐 신학기 소재, 뭐 4월에는 이제 뭐 다른 뭐 벚꽃 같은 예쁜 소재를 사용하시고 또 5월에는 이제 좀 있으면 뭐 어린이날이 있고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소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시즌별로 바꿔서 운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 그러지? 선 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올려놓고 그렇죠. 얘를 검수를 맡기고 검수하는데 좀 네이버가 조금 까탈스럽게 보는 게 사실 GFA랑 검색 광고, 그 브랜드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미리 검수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 게 이게 브랜드 검색 광고이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느 정도 배너 광고의 영역도 좀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단독 노출된 썸네일이 좀 크게 노출도 되고, 그리고 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광고가 똑같이만 계속 노출되면 피로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클릭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대로 똑같은 소재로 운영하기보다는 뭐 이미지도 한번 교체해보시고 문구도 교체해보시고 뭐 각종 링크도 한번 교체해보시고 그러시면서 좀 좋은 클릭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체 방안을 조금 항상 모색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제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종들이 주로 이제 이 성수기 때 많이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가져와 보았는데, 이때는 저는 일단은 물론 광고도 광고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그 카테고리를 저는 좀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문구면 어떤 문구가 있는지 그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지어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 광고를 보고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그렇게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쇼핑 검색 광고는 다른 검색 광고랑 다르게 저희가 키워드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그 쇼핑 검색 광고의 노출 상품명 있죠. 그거가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신학기 준비물, 내가 뭐 펜을 팔면은 뭐 새학기 준비물이라는 카테고리에 노출을 시키고 싶다면 그러한 그 키워드를 그 상품명에 삽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선물로 많이 팔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 선물로 많이 나가는 뭐 도라지즙이나 도라지청 이런 거라면 이제 보통 12월, 1월, 2월까지가 가장 성수 피크인데 그러면은 이제 앞에 이제 부모님 선물, 뭐 명절 선물 같은 키워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문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엉뚱한 걸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이런 트렌디한 상품을 노출시키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노출 상품명에 꼭 반영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게 꼭 내가 그렇게 설정해놨다고 해도 100% 이 상품명을 하면 노출되지 않아요. 뭐 황돼지 지우개 이런 걸로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따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설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제외 키워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이 키워드 말고 다른 데는 다 노출 안 시킬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외 키워드 설정 정말 쓸데없는 거고 준수 막 나는 문구용품 파는데 준수 텀블러에 노출이 됐어요. 그럼 쓸모가 없겠죠? 그럼 걔를 이제 제외 키워드 설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근데 검색 광고다 보니까 이제 성수기에 좀 광고비가 증가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번 이제 그 모든 시간대에 모든 입찰가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금방 하루 예산이 끝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보통은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지만 그 직장인들이 많이 노는 시간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1시부터 뭐 1시까지 또 많이 보시고, 또 직장인들 이제 퇴근한 시간대에 또 많이 보시는데 그때 조금 집중해서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는 그래도 하루 종일 노출을 시키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각각 이제 시간대를 나눠서
좀 비인기 시간 때, 그러니까 노출이 잘 안 되는 밤이나 새벽 이럴 때는 입찰가를 그때는 이제 광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광고가 꺼지는 분들도 많아서 좀 적은 입찰가로도 좀 높은 순위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새벽 2시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러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검색을 하시다가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은 입찰가로 좀 상단에 노출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경쟁사들 역시도 좀 광고를 공격적으로 맞아요.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광고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세팅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 세팅들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상품명도 계속 한번 바꿔보시고 아니면은 뭐 썸네일도 한번 바꿔보시고 만약에 클릭률이 좋아요. 근데 구매 전환이 안 나타난다. 장바구니 전환도 좀 별로 없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리뷰 수가 좀 부족한 것도 아마 원인이 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도 많이 조금 뭐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남길 수 있게끔 뭐 포토 리뷰 시 뭐 알림 포인트 1000원 증정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맞아요. 프로모션을 함께 동반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리뷰를 쌓는데 좋은 작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메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는 사실 좀 간단한데요. 한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은 AI 기능 활용하기입니다. 메타에서는 이제 어드밴티지 툴들이 있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화 타겟팅입니다. 저희가 뭐 정말 대략적인 세팅만 진행을 하고 기타 그런 타겟팅 하는 것들은 이제 메타 AI에 맡겨서 좀 집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그런 리소스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정말 일일이 하나하나 수동 설정을 다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밴티지 타겟팅을 좀 잘만 활용을 하면 구자나 이런 게 조금 다양하게 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광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메타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 요새 또 효율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돌릴 때 기존 캠페인 있죠. 기존 캠페인과 이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함께 돌렸을 때 효율이 훨씬 더 좋은 편이고, 왜냐면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 기존에 이제 이미 쌓여있던 모수를 같이 활용하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돌리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았고, 그리고 사실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돌리다 보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이 좋은 소재가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의 소재를 이제 따로 빼서 얘는 효율이 높은 소재니까 효율이 높은 소재끼리 또 경쟁을 붙여서 테스트를 해보고, 아니면 효율이 너무 낮은 소재들은 다시 돌려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소재 활용을 직접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무슨 말 하려고 했지?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하다 보면 얘는 이제 모든 구조에 노출이 되고 모든 타겟팅에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근데 한 그렇죠. 2주 정도 이미 라이브를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수집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분들한테 좀 더 많이 노출이 됐고 좀 더 효율이 좋은지, 그리고 어느 지면에서 좀 더 효율이 나왔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산이 많이 없어. 근데 좀 성수기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만 예산은 많이 투자할 수 없어.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돌려보고 비효율적인 매체는 조금 맞아요. 필터링하는, 그리고 비효율적인 그 뭐라 그러죠? 타겟은 조금 필터링하는. 그렇게 하면 이제 예산을 조금 아끼실 수도 있고 또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하죠. 이게 이 필터링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뭐 예산 설정이나 아니면 기타 설정들을 좀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광고는 조금 저효율을 띠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초과를 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어떤 매체에도 좀 비효율이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다양한 지면들이 있는데 그 지면들 중에서도 여기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매체 뭐 지면이었는데 이거는 오프해야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재 관련돼서도 아무리 이제 머신러닝이 잘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너무나도 저효율인 게 눈에 보이시면 당연히 오프를 하시거나 맞아. 삭제를 할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는 더 잘 되게끔, 안 되는 거는 아예 확실히 안 되게끔 하는 게 아무래도 메타 광고에서는 좀 중요하죠. 맞아요. 그것도 이제 관심사 타겟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죠. 이게 기존에 쌓여있는 모수가 많으면 이제 맞춤 타겟, 그러니까 리타겟팅 캠페인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관심 타겟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유사 타겟, 이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면 이제 좀 더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게 시즌성으로 가다 보니까 뭐 관심사나 유사 타겟을 활용한 그런 세팅 캠페인들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더 고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사를 기반으로 메타에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기능들을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타겟팅이나 뭐 지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라이브를 하기 전에는 몰라요. 왜냐면은 그동안 쌓인 데이터들이 있겠지만 모든 마케터들도 있을 거고 이제 대표님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직접 돌려보기 전에는 정말 모르거든요. 뭐 사람들이 이게 좋대라고 해서 돌렸는데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이게 별로래라고 했지만 내가 도전을 했어. 근데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일단 우선 한 달 기간 정도는 맞아요. 솔직히 테스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효율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광고는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광고는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고 최적화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효율이 좋아지는 방법들은 또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마케터들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광고주분들 입장도 이해는 되죠. 당연히 저희가 광고비를 소진을 했으니까 그만한 바로 성과가 나타나기를 좀 기대를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추후에 더 큰 전환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 기간이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도 그런 전환 성과가 많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뭐 로아스가 더 많이 뛸 수 있고 그리고 전환 매출액이 더 많이 뛸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의 테스트 기간이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럼 모수도 많이 쌓고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추후에 이 데이터를 이용한 캠페인 세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실 금일 준비한 내용은 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금일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고 이만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시즌별로 광고 예산을 좀 상이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봄, 여름 시즌에 성수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업종들이 어떻게 광고를 집행하는지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그 전에 왜 성수기 때 광고 운영이 왜 중요하냐? 당연히 비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입찰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노출량도 증가하고 예산 속도가 조금 빠르게 소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입자 수도 많이 증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비자들의 그 검색 패턴이 좀 다양화해집니다. 그래서 제 예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3월달에 어떤 키워드들이 주로 조금 많이 쿼리수가 증대를 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이렇게 4가지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러한 키워드 수출 방식을 바로 이 네이버와 메타 각각의 매체에서 그런 방식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별 전략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가 있었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브랜드 키워드를 활용한 그리고 선 계약 방식으로 집행이 됩니다. 월별로 검색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계약을 진행해서 이 계약 기간 동안만 단독 노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브랜드 검색 광고고요. 주기적으로 소재 A/B 테스트를 집행을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쇼핑 검색 광고인데요. 카테고리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었고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상품명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들은 이 제외 키워드 설정하는 게 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인데요. 메탈은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방금 메탈이라고 메타입니다. 메타. 네,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은 좀 테스트 기간이라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메타에서는 총 2가지 캠페인이 두 가지 방식이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총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방식입니다. 메타의 AI를 활용한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하지만 너무 AI를 좀 맹신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필터링을 좀 하시길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관심사 및 유사 타겟팅 활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한 세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효율이 증대할 수 있는 세팅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귀엽다. 벌써 600명이 보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3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도 이제 슬슬 정리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각자 위에는 연락처로 한 번씩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일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